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 옥수기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서, 특약 즉 비밀 계약을 체결해 약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점이 법적 조치 대상인지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섰다는데 사실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 의장은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그 PEF 사모펀드죠.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% 가량을 받았으나 해당 내용은 그 상장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당시 지분을 들고 있던 그 이스턴 PF 기업 공개 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% 가량을 받았는데 그 해당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 한국경제신문 및 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하이브 당시에는 빅히트였는데 그 상장 전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스턴 이코티 파트너스 이스턴 PE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유메인 에코티 등과 그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방 의장은 그 IPO 후 이를 PF의 매각과 하는 매각 차익 중 30%를 받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은 지분을 되사주기로 하는 주주 간 특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그 스탁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.2%, 이스턴 PE 에코티하고 유메인 에코티는 지분 11.4%를 보유하고 있었고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면서 스탁 인베스트먼트는 1,039억 원을 투자해서 9,611억 원을 회수한 반면에 이스턴 PE도 유메인 에코티와 함께 1,250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고 업계에서는 방 의장이 그 해당 계약의 주주간 합의 계약에 의해서 약 4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. 특히 이 같은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나 금감원, 금융감독원, 증권신고소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당시 IPO를 주관한 것이 NH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JP모건, 미래에셋 증권사들이 이런 해당 내용을 파악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 증권신고소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 문제는 거래소가 2020년 하이브 심사 당시 이스턴 제1호 펀드와 그 이스턴 유메인 제2호 펀드의 주요 출자자 명단을 제출받아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 측근이 만든 그 이스턴 PE가 조성한 그 펀드가 상장 직전 그 하이브 지분 11.4%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박 의장 측이 그 펀드 출자자 즉 LP라고 하는데 LP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한 것입니다. 증권사 그 기업 공개 IPO 담당자들에 따르면 그 이스턴 프라이빗 에쿼티 등기 임원 이름만 유심히 봤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하이브 최고 투자 책임자 CIO라고 하죠. 당시 하이브 IPX 대표는 그 이스턴 프라이빗 에쿼티 등기 임원을 지내다가 각각 사임하고 하이브에서 또 주요 임원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지분을 투자한 PF 임원이 사회이사가 아니라 상권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심사 과정에서 그 김 CIO와 이 대표 등이 하이브 소속으로 거래소 실무 미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. IB 업계 관계자는 주요 지분을 가진 그 신생 PF에 조금만 궁금증이 있었어도 뭔가 의심하고 각종 서류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거래소 내부에서도 기본적인 그 대주주 투명성 관련 심사를 했다면 주주 간 계약은 놓쳤어도 최소한 자발적 보호예수는 받아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이와 같이 그 보호예수를 하지 않았던 스틱 내지 이스턴 프라이빗 에쿼티는 투자자금 회수를 이유로 하이브의 상장 이후 그 폭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반토막났습니다. 이는 그 상장 당시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던 시기여서 거래소가 상장 승인을 너무 당연시했다가 투자자 보호사를 놓친 게 아니냐는
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변호사님,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가 상장 서류 중요 사항 기재 누락, 즉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하이브 건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하이브와 그 주관사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에 그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상장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즉 하이브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해 그 계약 공개를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기업 실사 점검표에서 투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라는 지침을 주지만 이는 신주 관련 계약서로 해석되고 방 회장은 그 구주를 인수한 이스톤 사모펀드 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. 즉 거래소는 그 DD,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기업 실사 점검표를 주관사에 제공하면서 상장 심사의 최소 가이드를 제시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해석이 주관사마다 이처럼 해석을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코스닥 상장심사위원회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로서 그 하이브 주관사가 주주간 계약을 공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들 때 거래소에 문의하면 될 일을 왜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하이브 내지 그 사모펀드에 임원이 있는 사모펀드와 방 회장 사이에 주주간 합의각서의 특약으로 이와 같이 방 회장이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금 중 30% 상당, 약 4천억 원 상당을 튕겼다는 것이 결코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네,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. 하이브 방 회장 관련해서 뭔가 좀 양파처럼 까도 무엇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.